뮬러 특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와 공모했던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 내용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약에 뮬러 특검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가 공모했던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안 좋은 결과가 발표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재선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을 거고요. 탄핵 위기까지도 발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만큼 굉장히 불투명한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은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특검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에 미국 월가에서는 굉장히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뭔가 조급해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던 것이죠. 물론 소문이긴 뿐이긴 하지만 블룸버그에서는 실제로 이런 분석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7일에 미국 대표단에게 신속하게 무역 협상을 타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협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지적재산권 문제 그리고 흔히 중국 제조 2025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표단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타결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조급해 보인다라고 분석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특검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특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재선 달성이 불투명해졌겠죠. 탄핵 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극복할 카드가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에겐 경제적 성과가 있었겠죠. 미중 무역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나는 이만큼의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아무래도. 하지만 이번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모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결과가 발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고요. 자신감이 급상승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전까지는 특검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무역 협상에 대한 성과를 내고자 했던 어떤 조급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커트라인까지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무역 협상 성과에 대해서 언제 타결을 해야 될 것인지 더 이상 조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뮬러 특검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미국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이고 무역 협상은 더 이상은 어떤 커트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화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을 추가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에서도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몇 가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이건 진짜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미중 무역 협상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긴 한데요. 3월 25일입니다. 특검 결과가 발표됐던 그 시점과 굉장히 맞물리는 시점이죠. 이 당시에 미국의 군함과 경비함 두 척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중국과 대만을 사이에 끼고 있는 이쪽이 바로 대만 해협인데요. 이곳에 미국의 군함과 경비함이 통과를 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중국에게 대만 해협을 포함해서 이 남중국해 그리고 이쪽에 있는 동중국해 이쪽은 중국에게 굉장히 민감한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중국은 이 남중국해가 본인들의 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이런 국가들도 본인들의 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원유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를 수입하고 그리고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만들어 그 제품을 수출하는 길이 대부분 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지나게 되는데 이곳에는 미국의 군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중국해에 있는 하와이에는 미국 군사기지가 있죠. 필리핀에도 미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베트남과도 현재 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바다를 미국에서 군사력이 강화된다면 미국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갑자기 이 뱃길을 막아버리게 됐을 때
중국은 하루아침에 원유와 가스와 같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길, 그리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릴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민감한 바다인데 이 바다에 미국의 군함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원래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지나갔던 것이 올해 들어서 벌써 3번째 지나갔고요. 작년에도 7월, 10월, 11월 이렇게 굉장히 빈번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곳에서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이 과연 미중 무역 협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변수가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3월 25일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유럽 에어버스 항공기 300대를 구입하겠다고 선물 보따리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너희가 우리에게 구입하기로 했던 1조 2천억 원 규모의 제품은 너무 적다. 2조 4천억 원 정도로 추가로 구입해라 라고 요구를 해왔었는데 중국에서는 유럽의 에어버스 300여 대를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한없이 비행기를 살 수는 없는 거겠죠. 결국은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를 추가 구입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실상 미국 요구를 거절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판단하기 어려운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일단 뮬러 특검 결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시기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자신의 입지적 위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을 추가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